최근에 주식 부자가 된 유명 방송인 소식입니다. 주식 평가 금액이 얼마냐? 무려 5천억. 5천억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외식 사업가입니다. 해외에 우리 한식을 더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온 국민들이 감시하고 온 국민들이 응원하는 기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오늘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면 문화 콘텐츠 외에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먹으러도 가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 백종원 대표가 무려 5천억 부자가 됐다고요? 네, 전체 자산이 아니라 이게 주식 자산으로만 따져서 5천억 원대 부자가 된 겁니다. 주식만?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0%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떡상을 막 그냥 계속 두 번씩 했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50% 정도 오른 건데요. 네. 시가총액이 거의 8천억 원에 달했고요. 네. 백 대표의 지분이 60.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자산으로만 치면 5천억 원대의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백종원 대표가 각종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려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국내외 기관 2,200여 곳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고 일반 청약 증거금도 12조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장 첫날 주가가 뛰면서 이제 백종원 대표의 이제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천억 원대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른바 일각에서는 이름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저희 백 대표를 보고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백 대표의 리스크가 생기면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양쪽 얘기를 다 전해드리고. 자, 그런데 이런 백종원 대표도 한때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백종원 대표도 국제통화기금, 즉 IMF죠. 예? IMF 외환위기 당시에 약 17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17억?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지금 돈으로 이제 가치를 환산하면 17억 원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때는 98년 IMF 때니까. 그렇죠. 역시 요식업의 외길만 걸은 사업가일 것 같았지만 의외로 백 대표가 목조주택 사업 등을 벌였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종원 대표는 장사 입문 자체도 중고차 딜러로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친구의 형이 하던 중고차 매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보니까 딜러들이 설명을 너무 못해서 손님들을 자꾸 놓쳤던 거예요. 예. 이게 답답했던 이제 백종원 대표는 직접 딜러를 하겠다고 나섰고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바로 차를 팔았습니다. 오. 그리고 며칠 만에 차를 6대나 팔았다라고 합니다. 야, 자동차 딜러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바로 또 차를 팔았대요. 한때는 이렇게 중고차 딜러로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요식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사업 수완이 엄청납니다. 예.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호프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호프집을 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우. 그때부터 요식업을 하게 됐는데 한 달 만에 인수를 해요? 인수하고 나서 원래 자영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잘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3년 만에 가게를 3개로 불리면서 15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야, 그 대학생 당시에 때? 예,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족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쫓기듯이 군에 들어갔는데 예. 군에서는 포병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밥이 맛이 없다.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맛있겠다. 오호. 라고 하면서 조리 관련 보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밥이 맛이 없어서 차라리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직을 바꿨는데 당시에 취사병들이 사회에서 요리를 하다 온 경력직들이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취사병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 대표는 당시 장교였잖아요.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고 무 써는 연습만 하루에 4-5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서 군대에서 요리 관련 내공을 키웠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군에서 키운 내공으로 쌈밥집을 열어가지고 그게 또 초대박을 쳤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 또 대패 삼겹살을 개발해서 또 대박을 쳤습니다. 자, 이제 저 시절에 한때는 이제 쌈밥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패 삼겹살도 하고 그러면서 막 중국도 진출하고. 자,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원래 꿈꾸던 사업 한때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려고 했었대요.
뭐였습니까? 백종원 대표의 원래 꿈은 무역업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목조 주택 사업의 건축자재 유통했는데 여기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빚더미 인생 최대의 굴곡이 시작됩니다. 97년 외환위기로 주택 사업이 망하면서 17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을 타개낼 방안이 떠오르지 않자 결국 나쁜 마음을 먹고 홍콩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에 막상 도착해 보니 일단은 먹고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식당에 찾아 들어갔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귀국해서 채권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는 빚을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식당과 주점 등을 운영했고 결국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예. 한때는 빚만 17억이었던 사람이 이젠 주식 가치만 무려 5천억에 달하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5천억대 자산가가 최근에요. 어떤 축제와 관련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백종원 대표가요. 지난달 21일에 통영에서 해산물 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알렸는데 이 통영 어부장터 축제여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축제 첫날에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통영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또 천막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 천막이 없으니까 방문자들은 비를 맞으면서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요. 그렇지. 방문객들이 또 너무 많이 몰리면서 대기가 많다. 또 질서 정리하는 인원도 없다. 또 재료 소진으로 주문할 것이 없다. 이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백 대표가 사과를 한 건데 이렇게 구름 방문객을 부르는 백 대표의 인지도는요. 최근 상장된 회사의 투자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 위험 요소로도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자 백종원 대표는 내가 건강에 문제도 없고 이 나이에 사고 쳐서 뭐 하겠느냐. 자연 발생 사고 말고는 일단 없을 것이다. 이런 농담을 던졌습니다.